경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권리에 해당되고 의무에 해당되는지를 또 구분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경찰 공무원법에 의한 것인지 국가 공무원법에 의한 것인지 혹은 뭐 다른 법에 의한 것인지 그러한 근거 법령을 또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또 신분상 의무인지 뭐 재산상 의무인지 또 직무상 의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권리 중에서 신분상 권리를 보면 이제 공통적인 것은 이런 것이 있고요. 특수한 것으로 이것은 이제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죠. 제복 입고 무장할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 경찰 공무원법에는 제복을 착용할 권리와 무기를 휴대할 권리가 있고, 무기나 장구를 사용할 권리는 경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 법률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재산상 권리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국가공무원법에 이제 기본적인 것은 성실의 의무와 선서의 의무가 있죠. 성선설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되는 것이죠. 직무상 의무는 종친 복지법입니다. 종친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복직을 시킨다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법이죠. 여기서 이제 종친 복직이라고 했으니까 직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직무상 의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신분상 의무에는 신분 때문에 예당청 비정품으로 못한다. 예단이라는 것은 결혼을 할 때 이제 상대편에 보내는 것이죠. 그 예단천이 있다면은 정품으로 보내야겠죠. 신분이 내가 그래도 공무원인데 비정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단청 비정품으로 못한다. 이렇게 해서 신분상 의무를 구분을 하고요. 자, 공직자윤리법에도 재산을 등록한다든지 공개한다든지 그리고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이 되고 또 외국에서 선물을 받으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 있다는 것, 이것은 신분상 의무라는 것입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제 갖는 그러한 의무가 되겠죠. 경찰 공무원법상의 직무상 의무는 제복 입고 거지직 금지입니다. 제복 입고 거지짓 하면 안 되겠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뭐 툭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운전하고 가다가 걸렸는데 뭐 얼마를 주고 안전벨트 미착용 빠져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교통경찰관들이 주로 제복을 입고 거지짓을 많이 했죠. 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기본 강령에는 사정, 규단, 책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그대로 좀 암기를 해야 되고요. 또 복무에 관해서는 민지, 음주니까 술입니다. 민지, 술, 여신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이렇게 잘 암기를 해서 어느 법에 어느 내용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복 입고 무장할 권리죠. 경찰 공무원법상 권리가 되겠습니다. 민지, 술, 여신 되겠습니다. 술잔에 퍽 빠졌죠. 여기 보면은 이제 제복 착용은 경찰 공무원법상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제복 착용은 두 가지 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권리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권, 치안총감, 정감 15는 원칙적으로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계급이 되겠습니다. 치안총감은 우리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은 2년간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치안정감 이상은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계급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경찰청장이 어떤 내용을 위임을 해줬다면은 그 위임을 받은 그 기관이 피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피고를 묻는 문제도 나오는데, 이 경우는 국가배상법에서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한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피고가 항상 국가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서울청에 근무하는 우리 경찰관이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은 서울청장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할 때 이제 국가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국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무기 휴대는 경찰공무원법이고 사용은 경직법이죠. 제복 차용권은 말씀을 드렸고요. 재산상 권리는 이제 보수 청구권,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만을 위한 별도의 보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무원 보수 규정에 들어가 보면은 그 별표 안에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게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규정 자체가 별도로 뭐 경찰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든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이 내용은 보시면 되고, 보수 청구권을
공권으로 봐서 소멸시효가 5년이다 하는 견해가 있고, 이것은 민법에 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이제 견해 대립이 있지만 우리 판례는 3년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청구권은 3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을 주는 것도 급여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결정을 합니다. 뭐 돈하고 관계되니까 기재부 장관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결정을 하지만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지급을 하고 또 그 공단에 위탁을 다 해놨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겨둔 상태입니다.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재해 보상 심의에서 심의를 합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급여에 이의가 있으면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의해서 재해 보상 연금 위원회 심사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또 바꿔서 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렵고 저도 뭐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데 문제가 나오면 이 두 위원회를 서로 이제 바꿔서 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 암기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여 제한 사유가 나오니까 시옷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심의하고 연결되고 급여에 이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형이 나오죠. 뒤에 위원회가 나옵니다. 시옷, 이형 이렇게 암기만 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급여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청구를 할 때는 그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급여에 이의가 있으면은 열받겠죠. 눈이 뒤집힙니다. 그러면은 안구가 180도 뒤집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안구가 180도 이렇게 암기를 하고 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멸하면 3 또는 5라고 했죠. 단기급여, 장기급여 모두 5년짜리입니다. 따라서 보수 청구권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보수는 우리가 재직하는 동안만 받으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니까 깁니다. 그래서 보수는 짧고 3년입니다. 연금은 길다 5년입니다. 이렇게 짧고 길다 이런 식으로만 구분을 해도 소멸시효는 3 또는 5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관련되는 법조항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이제 보상청구권이 있는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로 인한 어떤 뭐 사고를 당했거나 뭐 재활, 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공무원 연금법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퇴직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 목적 가지고 어느 법에 대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소멸시효가 나오죠. 자, 요양급여, 부족급여, 재활급여, 간번급여는 3년이고 그 외에는 5년입니다. 요부재간이죠. 요부라는 것은 유형가에 있는 요염한 부인을 말하죠. 그러한 요부들은 재간을 부리더라도 뭐 젊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요부의 재간은 짧다. 이렇게 하면 3년으로 기억을 하고 그 외에는 5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번 승진시험에 나왔죠. 승진시험에서 이 요부재간 나온 거 보고 제가 생각났다는 사람 많았습니다. 이번에. 자, 보훈,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또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법률에 따라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작년부터 생겼죠. 기관 단위로 설립해야 되고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경감 이하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한데 지휘감독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격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자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충 처리 등을 협의할 때는 일반적인 고충 처리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고충 처리는 그 고충 처리 위원회가 있죠. 공무원 직장 협의회에서는 일반적인 고충 처리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치와 관련해서 대체로 순조롭게 이 직장 협의회가 설치가 됐는데 또 어떤 그 경찰서에서 보면은 또 상당한 그 내분이 좀 있었죠. 그렇게 우리 경찰 공무원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경찰 공무원 의무를 보면은 선서 의무, 성실 의무,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그랬죠. 법적인 의무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이죠. 직무상 의무는 종친복지법
종교 중립의 의무는 위배되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죠. 아니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친절 공정의 의무도 규정이 되어 있고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경제법에 보면은 사건 수사에 관해서 위법하거나 뭐 정당성이 없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의 제기권은 다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고요. 경제법에는 민효 인정 이의 제기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었죠. 직무 전념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이번 채용 시험에도 나왔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 사유 없이 이탈이 안 됩니다. 이탈 상관하는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 구속 전 그 소속 기관장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현행범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구속하기 전에는 그 기관장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현행범으로 만약에 구속을 했다면은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포할 단계에서는 통보를 할 수 없겠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든지 또 긴급 체포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규정된 이 구속이라는 말을 형사소송법 상의 구속하고 너무 비슷하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금 상태에 있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현행범 체포했다가 일시 석방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한 달 후에 또 사전영장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기 때문에 구속할 때는 사전 통보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원래 이 조문의 취지가 직장 이탈 금지를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을 갑자기 구속해버리면은 직장 이탈이 되는데 그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 수사 목적으로 직장 이탈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그 기관에다가 통보해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긴급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현행범 체포한 다음에 나중에 구속영장이 올라가면은 통보할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이 국가공무원법 상의 이 규정의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체포 단계를 거쳐서 구속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현행범 제외한다는 말, 이 말이 굳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행범 체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은 현행범 체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현행범은 제외한다는 이 말이 굳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아무튼 너무 길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국가공무원법 상에는 구속 전에 그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되는데 현행범은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나 조사를 개시 또는 종료를 하게 되면은 10일 내에 기관장이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속해서 그대로 암기하면 되겠죠. 수사 개시, 수사 종료 10 이렇게 10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사 개시 이러니까 무슨 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영리 업무를 할 수 없고 겸직을 하려면은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죠. 대부분 허가는 기관장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관이 나누는 경우는 몇 가지에 불과하죠. 이러한 직장 이탈 금지 이런 것들에 불과합니다. 자, 법령 준수를 해야 되고요. 국가공무원법상의 이제 신분상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영예를 받으려고 하면은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집단 행동이 금지가 되는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할 수가 있죠.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전임을 하려고 하면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 공무원이 집단 행동 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렴 의무는 직무 관련해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받으면 안 되고 직무와 관련됐는지 안 됐는지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속 상관에게 정의하거나 혹은 상관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비밀 엄수의 의무, 퇴직 후에도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재직 중에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 또 징계 책임을 받지만은 퇴직 후에는 형사 책임만 지게 되겠죠. 직무상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비밀도 포함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만이 해당된다는 실질설이 통설과 판례가 되겠습니다. 정치 관여 금지 관련해서 경찰공무원법에서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위반하게 되면은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5가 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형사법에 불구하고 10년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 자격 5와
5년 이하 자격정지, 둘이 더하면 10이 되죠. 10년이 공소시효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중요하겠죠. 특히 여기 보면 이전에 우리 정보경찰이 이런 행위를 했었죠.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이런 것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우리 경찰공무원법상에서 더 가중하는 그런 규정을 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경찰공무원법상에는 이제 5년 이하 징역으로 더 가중하고 있다. 자,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죠. 직무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 없는 상황에서도 품위를 손상하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의 신분상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분상의 의무죠. 직무상의 의무는 아니고. 자, 재산 등록과 공개입니다. 등록 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의 말일까지 그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서는 총경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시행령에서 경사 이상으로 확 낮춰놨죠. 최근에 그 LH 땅 투기 사건 때문에 재산 등록과 관련해서 전 공무원을 등록 대상자로 하겠다, 뭐 그런 법안이 올라왔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경사 이상으로 되어 있고, 보통 다른 공무원들은 4급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재산 공개 대상은 치안감 이상 또는 시도청장입니다. 만약에 시도청장이 경무관이라면은 이제 그 사람도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죠.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 소유고, 공개는 신고 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에 1개월 내로 광고나 공모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자 취업 제한이 있죠. 경사 이상이 이제 취업심사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퇴직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간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하고 3년 동안은 퇴직자 취업 제한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하기 5년 전에 근무했던 그 부서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 하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감에서 경사 이 사이에 퇴직한 사람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종사자 등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취업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하는 규정이 작년에 신설이 되었죠. 외국에서 선물을 받으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가로 미화 100달러,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이면은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도 인도를 해야 됩니다.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선물까지 줘야 된다는 것은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선물이 어떤 그 기관에 주는 거라면은 자기 개인 것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기관장에 신고하고 또 그 기관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 출장을 하다 보면은 가끔은 그 선물을 그 개인에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신고하고 그 개인에게 준 선물도 인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가혹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고가품이라면은 신고를 해야겠죠. 이 규정하고 좀 유사하게 규정이 된 것이 우리 경찰청 훈령에 보면은 그 공무국외 출장 업무 처리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에서 선물을 받으면 물론 이제 금액은 같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게 되면은 지체 없이 소속 감사부서에 신고를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감사부서에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고, 법에서는 기관장에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고 또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이제 훈령보다 좀 더 상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에 있어서 더 높은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좀 하위에 있는 훈령에는 좀 낮은 감사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신고를 해버리면 신고 즉시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이 돼버립니다.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은 일반 공무원들 잘 신고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자, 경찰공무원법상 직무상 의무입니다. 제보 있고 거지직 금지가 되겠죠. 우리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행안부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아니죠. 거짓보고 금지, 지휘권 남용 등 금지. 자, 위반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직무유기 금지.
자, 경찰 공무원법상의 주요 처벌 규정을 보면은 집단행위 금지는 2년 이하죠. 정치활동 금지, 정치 관여 금지가 되겠습니다. 5년 이하 징역으로 일반 공무원은 3년 이하인데 그보다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변, 비상사태에서 지휘권을 남용한다든지 직무유기를 하면은 3년 이상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우리 실무정합에 나와 있고 가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지 이렇게 해서 점점 중한순으로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2, 5, 3이 됩니다. 2년 이하, 5년 이하, 3년 이상이 되는 것이죠. 정지 2, 5, 3. 요 암기법은 아직 만들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우선 암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기본 강령이 있습니다. 여기는 강령은 이제 경제 사명, 정신, 규율, 단결, 책임, 성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정, 규단, 책성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그대로 암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지순례신입니다. 민사분쟁에 개입하면 안 되고 오타가 났죠. 직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정장소 외 직무수행 금지. 여기서는 상사의 허가죠. 아까 국가공무원법상에도 상사의 허가를 받고 직장 이탈할 수가 있죠. 직장 이탈 상관하는 상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근무시간 중에 술 먹으면 안 되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할 수가 있고 여행 제한이 됩니다. 휴무일 등에 2시간 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면은 기관장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지금 곧 비상이 걸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관내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상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지 음주니까 술입니다. 술, 여신 이렇게 복무 등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이 상사와 기관장을 구별하는 문제가 이번 채용시험에도 나왔죠. 이 내용이 나오면은 조금 헷갈리는데 대부분은 기관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사나 상관의 허가나 신고인 경우 이 경우만 잘 기억을 하면은 나머지는 기관장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주요한 게 3개가 있는데 아까 위에서 봤던 직장 이탈 금지가 있죠. 그리고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 지정장소 외 근무 비슷한 내용입니다.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때도 상관이 나오는데 뒤에 말을 읽어보면은 상관이라는 것을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직무상 명령이니까 당연히 상관이겠죠.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신규 채용됐다. 그러면 신임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신임으로 들어왔는데 규정에는 기관장에 신고할 필요 없이 상관에게만 신고하면 됩니다. 상관이라고 하면은 지구대 같으면 지구대장이 될 수 있고 경찰서 같으면은 과장이 될 수 있는데 신규 채용 같은 이런 중요한 내용을 과장이나 지구대장한테만 신고를 하고 기관장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승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관장에 신고를 하고 보통 서장이 계급장을 달아주죠. 근데 지구대장에게만 신고하고 지구대장에 계급장 달아주나요?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보는 다른 기관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경찰서 내에서 이동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경찰서로 전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기관장에는 신고할 필요 없고 과장이나 지구대장한테만 신고해야 된다? 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관에 파견 나가는데 기관장에 신고 안 한다? 상당히 이런 말이 나오면은 기관장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통령령에는 이런 경우에 상사에게만 신고를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관장 신고인데 또 여기도 헷갈리는 게 있죠. 아까 위에서 봤던 관외 여행 신고입니다. 휴무일에 2시간 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 저 지방에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2시간이 아니고 한 서너 시간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규정상에는 서장님한테 저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좀 웃기죠. 그런 정도라면은 지구대장이나 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연일 휴일 근무자, 당직이나 철야, 포상휴가 이런 경우에도 기관장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은 밑에 조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상휴가는 경찰 기관장은 1회에 10일 이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기관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1회에 10일까지 포상 휴가는 가능하다는 거. 연일 근무자가 있고 당직 철야 근무자가 있습니다. 당직이나 철야는 이제 그날 근무를 하고 그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근무를 했다면은 그 다음날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든지 아니면은 오전에 쉬었다가 오후 2시부터 퇴근 시까지 오후 근무를 하든지 그렇게 2시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튼 반나절은 쉬고 반나절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연일 근무를 하면은 하루에 휴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 철야보다는 더 길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근무를 하고 집에 못 가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뭐 잘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이어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다음 날 하루 휴무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보통 우리가 일요일 날 당직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공휴일 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은 하루 종일 쉬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 연일, 공휴일 이렇게 일이 나오죠. 그러면 일일에 휴무를 허가해야 되는 것이죠. 뭐 당직 철야는 반나절만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여기서 허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허가하여야 한다. 또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하는 주체는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은 제가 어제 그 철야 근무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그 2시 이후에 제 집에 들어가서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무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죠. 보통 뭐 계장이나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지만은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리는 거죠. 이런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 잘 구별해서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